안녕하세요. 최근에 온라인에서 정말 뜨거웠던 이야기죠. 7월부터 1인당 198만 원 현금 지급. 이 소문 때문에 이거 혹시 나도? 하고 좀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액수가 딱 떨어지니까 관심이 확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보가 좀 막 섞이면서 혼란도 꽤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는 보내주신 여러 언론 보도나 정부 발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요. 이 198만 원 이야기, 이게 진짠지,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 실제로 정부가 준비 중인 지원 정책은 뭐가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이게 진짜 정리가 필요하긴 했어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만 전달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소위 말하는 198만 원 지원금, 이거는 사실 특정 제도의 일부 내용이 좀 과장되거나 확대 해석된 결과더라고요. 아, 바로 그 부분. 그거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이 198만 원이라는 숫자가 상병수당하고 연결이 되던데 이게 딱 봐도 전 국민 대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상병수당이라는 건요, 이제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좀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아,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직 시범 사업이라는 거고요. 음. 198만 원이라는 금액도 최대 금액인 거죠. 하루에 최대 6만 6천 원씩 이걸 30일 동안 쭉 받았을 때 나오는 금액이에요. 아, 최대치군요. 그럼 아무나 다 받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7월부터 시범 지역이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뭐 충주, 홍성, 전주, 원주 이런 곳들이 추가되는데 이 시범 지역에 살거나 거기서 일하는 분들 중에서 또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냥 다 주는 그런 보편적인 지원은 절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는 돈은 아니라는 거네요? 사실 근데 이런 오해가 퍼지는 걸 보면 뭐랄까 그만큼 지금 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지원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다는 뜻 같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부나 또 정치권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지원책을 지금 논의 중이긴 합니다. 아, 그게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인가요? 맞습니다. 그 민생회복지원금인데요. 이건 일단 전 국민의 대상으로 하되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좀 다르게 하는 방식, 이게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요. 왜네, 그 자료에도 나오더라고요. 일반 국민은 한 사람당 한 25만 원 정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각각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좀 더 드리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고. 아, 그리고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거주자에게는 2만 원 더 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보셔야 할 게 지급 방식인데요. 이게 현금으로 바로 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역 경제도 살려야 하니까 뭐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 아니면 카드 포인트 같은 형태로 지급될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아, 현금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럼 시기는요? 이것도 뭐 7월부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시점은 아직 좀 유동적입니다. 만약에 이제 7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안이라고 하죠. 이게 통과가 된다면 빠르면 7월 말, 아니면 뭐 늦어도 9월까지는 지급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산 통과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고소득층은 또 제외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생회복 지원금은 아직 논의 단계이고 확정이 되면 이제 방식이나 시기가 좀 더 구체화되겠네요. 그럼 이거 말고 자료 보니까 하반기에 또 다른 지원책들도 좀 있던데요. 네, 몇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갑자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소득이나 재산 기준,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면 월 소득 167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아, 현금 지원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긴급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집에서 주로 돌보는 분이 갑자기 아프거나 해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최대 72시간까지 돌봄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아, 돌봄 공백 메워주는 거요? 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심리 상담 지원,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이것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거죠. 상담 바우처 주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업인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은 좀 달라지지만 최대 8회까지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지원책들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신청주의. 네, 내가 대상이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조건을 잘 확인하고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그 온라인에서 돌던 7월부터 1인당 198만 원 지급설. 이거는 사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내용이 좀 와전된 것이었고, 네, 사실이 아니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논의 중인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별로 금액이 다르고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돌봄, 또 심리상담 지원 같은 이런 맞춤형 지원책들이 하반기에 시행되거나 확대된다는 거. 하지만 모두 신청 자격과 절차가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출처가 좀 불분명한 정보에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는 거겠네요. 그렇죠. 제일 확실한 건 역시 정부 공식 홈페이지, 뭐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사이트 같은 곳,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나에게 해당되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이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정리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런 단기적인 어떤 현금성 지원 논의도 중요하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요.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건 우리가 계속 좀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